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많은 철새가 한반도를 찾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잇따라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습지 입구에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연신 소독용액을 뿌려댑니다.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H5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지난 13일. 이후 순천만에선 20마리의 흑두루미가 폐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순천만에서 공식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입니다. 순천시는 흑두루미의 또 다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자 흑두루미들이 이를 피해 순천만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미시에서는 이미 흑두루미가 500마리 이상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 내 탐조길 출입을 금지하고 생태체험선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흑두루미 개체수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흑두루미 중에 몸이 약한 종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철새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AI.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많은 철새가 한반도를 찾은 가운데 조류 독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는 고흥 동강면의 오리 농장을 포함한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일대의 오리 18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오면 1km 내 오리 농장까지 다 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요. H5 뜨면은 그냥 살처분을 해요. 전라남도는 철새들이 머무르는 동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지역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고흥군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력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공영민 군수가 직접 방역 현장을 방문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실시, 반경 10km 내 방역 지역 설정과 이동 제한 등 조치 사항 이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AI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조치와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전남과 충북, 경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 가금 농가에서 20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의 전력 사용량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전력 사용량은 3,348만 6,886메가와트아워로 5년 전보다 1.2% 상승했는데 전국 평균 7.3%, 광주 4.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별 평균 전력 사용량도 전남은 206kW시로 전국 236kW시, 광주 243kW시에 못 미쳤습니다. 제철소에서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면 이로 인한 조기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이 많은 만큼 탄소 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제철소에서 주로 석탄을 기반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석탄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소를 대신 활용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탄소 중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한 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철소가 자리한 광양과 경북 포항, 충남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석탄연료 중심으로 제철소를 돌리는 경우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를 비교하면 폐, 호흡기 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19,000여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이 위치한 전라남도의 경우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사망자 수가 약 절반에 해당되는 70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특히 3개 지역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다른 곳에 비해 철강 생산량이 많아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제철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크게 보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추동하는 의미에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줄여가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한 가운데 고흥에는 우주항공청 산하기구인 발사체 클러스터 관련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어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훈령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내년 1분기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내년 말까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대전과 고흥에는 센터 개념의 산하기구를 각각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쯤 답례품 공급 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답례품 공급 업체 공모를 진행한 뒤 업체의 안정성과 지역 연계성, 상품 구성의 적정성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도내 22개 지자체의 특산품 등 112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올해로 발굴 25년을 맞았습니다. 공룡을 소재로 한 전시관과 공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추가 발굴과 대중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금호호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룡박물관입니다.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초식 공룡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 잡은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1996년 화엄반도와 목포를 연결하는 둑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룡 관련 화석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8,500만 년 전 중생기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남 이크투스, 우항리 엔시스로 명명된 길이 7.3m의 익룡 발자국 등 화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오리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세 발자국 등이 대거 확인되면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미공개 상태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해안을 약 3km 정도를 더 발굴하고 더 추가로 연구한다면 해남 익룡 발자국도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룡 화석지는 백악기 시대 화석을 집대성한 장소로 익룡을 중심으로 한 당시 생태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공룡 발굴 교육과 국제 페스티벌 등을 우항리 일대에서 개최하는 등 대중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지난 2007년 건립된 박물관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전시 내용 개편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룡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곳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박물관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백악기, 거대한 호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남군 우항리. 공룡 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와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꿀벌 실종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양봉 농가들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